새벽 5시 30분. 텅 빈 쇼트트랙 훈련장에는 스케이트 날이 얼음을 가르는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유진은 오늘도 남들보다 2시간 먼저 나와 연습하고 있었죠. 일반고에서 전학 온 지 6개월. 체육고등학교의 텃세는 여전히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쇼트트랙이 너무 좋았으니까요. 어머, 이게 누구야? 우리 유진이네? 차가운 목소리에 유진의 몸이 굳었습니다. 한지우를 비롯한 5명의 선배들이 링크로 들어오고 있었죠. 그게 연습하고 있었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습? 우리 유진이가 죽고 싶어서 연습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한 번만 더 빙판에서 눈에 띄면 죽인다고 했었는데 드디어 자살하고 싶은 마음까지 생긴 거야? 오늘 죽여줄까? 지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반고 출신이 건방지게 실력을 키워? 그러게 병신되기 싫으면 알아서 쳐나갔어야지. 다른 아이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유진을 둘러싸기 시작했죠. 저는 그냥 그냥 뭐. 박소영이 다가왔습니다. 코치의 딸이었죠. 우리 아빠가 너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하던데? 실력도 없으면서 왜 자꾸 버티는 거야? 너 그러다 정말로 죽어. 어디 하나 못 쓰게 돼야 그만둘 거야? 운동하다가 장애인 되는 거 의외로 흔한 일이야. 알지?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잘하고 싶어요. 정말로 잘하고 싶어? 지우가 유진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말로 해서는 어차피 안 들을 테니 우리가 특별 훈련 시켜줄게.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유진이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누군가가 다리를 걸었죠. 유진이 빙판 위에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얼음이 뺨에 닿았죠. 일어나. 특별 훈련 시작이야. 지우가 유진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유진이 일어서려는 순간 또 다른 아이가 밀었죠. 유진의 몸이 빠르게 미끄러졌습니다. 링크 가장자리에 날카로운 보호대를 향해서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유진이 쓰러졌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죠. 하얀 얼음 위로 붉은 피가 번져나갔습니다. 정말 죽은 거 아니야? 미친. 이제는 저 병신 시체까지 치워야 한다고? 짜증나게 일이 뭐 이딴 식으로 꼬이냐? 악마보다 더한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 뒤로 유진의 피가 빨갛게 빙판을 적셨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언니. 김서윤은 침대에 누워있는 쌍둥이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다리에는 깁스를 한 채 의식을 잃은 언니.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서윤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죠.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다리도 골절됐다고. 앞으로 최소 2달은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그날 밤 서윤은 언니의 방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구겨진 쪽지들. 더러운 일반고 출신이 우리랑 어울리려고? 너 때문에 팀 분위기 망쳐. 그냥 포기해.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서윤의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니가 이런 걸 혼자 견디고 있었구나.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악몽처럼 언니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잠꼬대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정말 스케이트 못할 것 같아. 내 꿈은 여기까지인가 봐. 그 순간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언니, 내가 대신 갈게. 서윤의 눈빛이 서리빨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언니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3주 후 어? 유진이 벌써 나왔어? 쇼트트랙 훈련장에
나타난 김유진. 지우와 아이들은 놀란 표정이었죠. 병원에서 벌써 퇴원했어? 네. 이제 괜찮아요. 유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지우 선배, 응? 왜? 500m 타임 측정 한번 해볼래요? 순간 훈련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뭐? 너가 나랑? 네. 지면 아무 말 하지 않고 팀을 나갈게요. 대신 유진의 입가에 서리빨 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가 이기면 그동안 저한테 한 일들 전부 용서해달라고 비세요. 엎드려서 제가 납득할 때까지. 지우가 당황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아. 병원에 있다 와서 그런지 완전히 미친 것 같네? 어디 한번 해보자고. 하지만 스타트 신호가 울리는 순간 유진은 날아올랐습니다. 44초 32 국가대표급 기록이었죠. 이게 어떻게?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진, 아니 서유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언니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야. 이제부터 내 놈들의 악행을 낱낱이 밝혀내겠어. 모두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서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좋았어? 그대로 죽었으면 했어? 서윤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각오해. 이제 시작이니까. 동생의 처절한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쌍둥이 자매에 관한 실화를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김유진과 김서윤, 1분 차이로 태어난 릴란성 쌍둥이 자매였죠. 거울을 보듯 똑같은 얼굴, 똑같은 목소리, 부모님조차 가끔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두 자매가 처음 스케이트를 신은 건 5살 겨울이었습니다. 차가운 빙판 위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했죠. 하지만 언니 유진의 눈빛은 유독 반짝였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더 빨리 일어났고 더 오래 연습했습니다. 서윤도 잘했지만 유진의 열정은 특별했죠. 중학교 3학년 진로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유진은 망설임 없이 체육고등학교를 선택했고 서윤은 일반고를 택했습니다. 사실 서윤도 스케이트를 잘 탔습니다. 어쩌면 유진보다 더 잘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서윤은 언니에게 그 무대를 양보했습니다. 한 집에 2명의 운동선수는 부담이 컸고 무엇보다 언니가 그 길을 더 원했으니까요. 그렇게 두 자매는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언니가 병원에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서윤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왜 아무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걸까? 불안한 마음에 손에 든 보온병만 꽉 쥐고 있었죠. 병원 복도는 차갑고 길었습니다. 간병실 문 앞에서 서윤은 잠시 멈췄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정말 언니가 맞나 싶었습니다. 얼굴 절반을 감싼 하얀 붕대, 퍼렇게 멍든 눈과 천장에 매달린 깁스한 다리. 평소 밝고 씩씩했던 언니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윤아, 유진이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억지스러운 미소가 서윤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죠. 서윤은 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언니, 대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냥 훈련하다가 넘어졌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유는 확신했죠. 어릴 때부터 유진은 거짓말할 때 눈을 빠르게 깜빡이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 버릇이 나타났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유는 곧장 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죠. 책상은 평소처럼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서랍을 열었을 때 구겨진 종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더러운 일반고 출신이 우리랑 어울리려고? 꼴값 떨지 마. 서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서랍 깊숙한 곳을 더 뒤지자 비슷한 쪽지들이 더 나왔습니다. 너 때문에 팀 분위기 다 망쳐. 그냥 그만둬. 코치님도 너 싫어한데 눈치 좀 챙겨라. 그 순간 서윤의 안에서 뭔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언니가 이런 고통을 혼자 견디고 있었다니. 매일 웃으며 집에 돌아왔던 언니가 이런 상처를 숨기고 있었다니. 다음 날 서윤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유진의 표정은 전날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서윤아, 유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내가 학교 못 가게 되면 말을 끝맺지 못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라도 나 대신 그 순간 서유는 결심했습니다. 언니를 지켜야겠다고. 그 누구도 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해야겠다고. 이틀 후 아침 서유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언니의 교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완벽하게 똑같았죠. 머리 스타일도 언니처럼 묶었습니다. 이제 자신은 김서윤이 아니라 김유진이었습니다. 체육고등학교의 정문은 거대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쇼트트랙 훈련장은 차가웠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날카로운 시선들이 느껴졌죠. 어? 유진이 벌써 나왔네? 키가 크고 예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이름표에 한지우라고 적혀 있었죠. 지우의 목소리에서는 놀람보다 비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멀쩡하네. 연기했나? 서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죠. 지우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야, 왜 말을 안 해? 벙어리야? 그때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코치였죠. 그의 표정에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유진이 벌써 나왔어?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쉬는 게 어떨까? 다른 애들 훈련에 방해되면 안 되니까. 서윤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이것이 언니가 매일 겪었던 일상이었구나. 이런 무시와 차별을 견뎌왔구나.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매일 언니인 척하며 훈련에 참여했죠. 실력을 숨기고 평범하게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쌓여갔어요. 코치는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유진아, 오늘도 실력이 그대로네.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죠. 더 열심히 해봐. 다른 애들한테 피해주지 말고. 서윤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서윤아, 정말 고마워. 네가 대신 가줘서. 유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진짜 실력이 어느 정도야? 유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나 그냥 보통이지. 팀에서 제일 못하는 편이야.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윤은 알고 있었죠. 어릴 때부터 함께 연습했던 언니의 진짜 실력을. 언니는 결코 못하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유진아, 이리 와봐. 지우가 서윤을 불렀습니다. 얼굴에 이상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요즘 내가 좀 다른 것 같아서 말이야. 혹시 어디서 개인 레슨이라도 받았어? 서윤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들켰나? 아니, 그럴 리 없었습니다. 그럼 한번 보여줄래? 500m 타임 측정? 어때? 지우의 목소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누가 봐도 공개적으로 서윤을 깔아뭉개겠다는 의도가 보였죠. 그리고 그 의도대로 주변의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구경거리를 기대하는 눈빛들이었죠. 누군가 작게 웃었습니다. 지우야, 그건 좀. 박소영이라는 학생이 말렸지만 지우는 듣지 않았습니다. 왜? 무서워? 예전이랑 똑같이 할 텐데 뭐가 무서워? 그 순간 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훈련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죠.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한다고? 500m 타임 측정하자고 했죠? 해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제가 이기면 사과해 주세요. 지금까지 저한테 했던 말들에 대해서요. 지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것이었죠. 좋아. 대신 내가 지면 팀에서 나가는 거야. 코치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상황을 듣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말이야? 내가?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서윤은 스케이트를 신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손가락이 약간 떨렸지만 그것은 긴장이 아니라 흥분 때문이었죠. 스타트 라인에 섰습니다. 지우가 옆에서 여유롭게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이번엔 좀 봐줄게. 너무 차이나면 재미없으니까.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준비, 시작! 코치의 신호와 함께 서윤은 날아올랐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실력을 쏟아냈죠. 빙판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의 쾌감.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상쾌했습니다. 커브를 돌 때마다 몸이 완벽하게 기울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언니와 함께 연마했던 기술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죠.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훈련장은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코치가 초시계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이게 맞나? 44초 32. 그것은 국가대표급 기록이었습니다. 지우의 최고 기록보다 3초 가까이 빠른 기록이었죠.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다른 학생들도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약속 지켜주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사과하기로 했잖아요. 지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심하게 말한 것들. 더 크게 말해주세요. 다들 들을 수 있게요.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너를 무시하고 괴롭혀서. 그날부터 훈련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코치의 태도, 변화는 극적이었습니다. 무시하던 눈빛이 사라지고 계산적인 표정이 나타났죠. 훈련이 끝난 후 코치가 서윤을 불렀습니다. 유진아, 오늘 개인 상담 좀 하자. 코치의 사무실은 트로피로 가득했습니다. 대부분이 딸 소영의 것이었죠. 편애의 증거가 벽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앉아봐. 그동안 내가 너를 제대로 못 봤나 보다. 코치의 목소리에는 어색한 친근함이 묻어났습니다. 내 실력이면 국가대표 선발전도 충분히 가능해. 서윤은 놀란 척했습니다. 갑자기요? 응, 44초 3이면 이건 정말 대단한 기록이야.
코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소영이 들어왔죠. 아버지와 서윤을 보고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빠, 뭐 하세요? 불안한 목소리였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소영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44초 3이라는 기록을 들었을 때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죠. 자신의 최고 기록은 46초 8이었으니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 측정 실수일 거예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코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수가 아니야. 내가 직접 확인했어. 소영의 눈에 질투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특별훈련 이야기가 나오자 더욱 흥분했죠. 아빠, 그건 저만 받는 거 아니었어요? 이제 유진이도 같이 받는 거야. 그럴 수 없어요. 소영이 소리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하지만 서윤은 의외의 선택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특별훈련은 사양할게요. 코치와 소영이 동시에 놀랐습니다. 서윤은 차분히 말했죠. 아직 제가 받을 만한 실력은 아닌 것 같아요. 훈련장을 나온 서윤은 복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팀의 주장 태현이었죠. 유진아, 잠깐. 태현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오늘 일 때문에 할 말이 있어. 태현은 날카로운 눈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해. 너 정말 유진이 맞아? 서윤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죠. 태현은 계속 압박했습니다. 예전 너랑 지금 너랑 완전히 달라. 말투도, 행동도, 심지어 스케이팅하는 모습도. 그리고 결정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작년 여름 캠프 때 너랑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해? 서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걸 알 리가 없었으니까요. 역시 너 진짜 유진이 아니구나. 태현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용기를 냈죠. 태연아,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어쩔 건데? 태현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진정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먼저 들어봐야지. 의외의 반응이었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말했죠. 들어볼 생각이 있다고? 당연하지. 이상하긴 하지만 나쁜 의도는 아닌 것 같으니까. 서윤은 안도했습니다. 그럼 하나만 약속해줘. 코치나 다른 애들한테는 말하지 마. 적어도 내 이야기를 다 들을 때까지는. 태현은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대신 정말 솔직하게 말해야 해. 우선 내가 누군지, 그리고 너와 유진이는 어떤 사이인지부터 들어볼까? 서윤은 태연에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태연이라면 악당들 천지인 이곳에서도 믿을 수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병원에 누워있던 언니의 모습, 방에서 발견한 쪽지들, 그리고 복수를 결심한 이유까지. 태연의 얼굴은 이야기를 들을수록 굳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나는 전혀 몰랐어. 태연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주장이셨으면서도요? 서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몰랐어. 유진이가 그런 고생을 하고 있는 줄.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나도 도와줄게. 유진이를 괴롭힌 애들 제대로 혼내주자. 서윤은 예상치 못한 동맹을 얻었습니다. 그날 오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소영이 서윤을 구석으로 불렀죠. 질투에 눈이 먼 그녀는 약물이나 부정행위를 의심했습니다. 너 정말 그런 실력이 있었어? 아니면 없어 꼼수라도 부린 거야? 서윤은 차갑게 반박했습니다. 소영의 이기심과 위선을 정확히 짚었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다른 사람의 성공은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소영이 울음을 터뜨렸을 때 지우와 다른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서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죠.
분명 뭔가 있을 거야. 지우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태연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개입은 극적이었죠. 가해자들의 질투와 열등감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너희들이야말로 이상해. 유진이가 잘하니까 질투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결정적인 한 마디를 했습니다. 쪽지 쓴 거 다 알고 있어. 유진이 방에서 나온 그 쪽지들 말이야. 이걸 언론에 알리고 빙상연맹에 공식적으로 항의해도 될까? 이런 사람들에게 선수 자격이 있는지 모든 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비밀이 폭로되는 순간이었죠. 결국 지우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미안해, 유진아.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죠. 우리가 너무 심했어.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단의 폭력이 개인의 참회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유진의 퇴원이 가까워졌죠. 서유는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마지막 날 서유는 코치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할 말이 있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유진이가 아니에요. 저는 유진이 쌍둥이 동생 서윤이에요. 코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윤은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죠. 언니가 당한 괴롭힘, 그리고 자신이 대신 나선 이유를. 코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모르고 있었다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이를 그렇게 무시하고 심지어 괴롭힘 당하는 걸 방치했다니. 코치는 서윤에게 팀 합류를 제안했지만 서윤은 거절했습니다. 이건 언니만의 무대예요. 저는 다른 길을 찾아볼게요. 다음 날 유진이 퇴원했습니다. 자매의 재회는 눈물로 얼룩졌습니다. 유진은 서윤을 꼭 안았죠. 정말 고마워. 너 때문에 언니, 이제 됐어. 다시 시작하면 돼. 서윤이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불안해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들 얼굴을 어떻게 봐. 괜찮을 거야. 이제 모든 게 달라졌어. 그날 오후 두 자매는 함께 학교로 향했습니다. 유진의 손은 떨렸지만 서윤이 꼭 잡아줬어요. 훈련장 문이 열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지우가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유진아, 정말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너무 심했어. 깊이 고개를 숙였죠. 소영도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우리가 너무 어린애같이 굴었어. 다른 아이들도 모두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감동의 눈물이었죠. 코치의 사과가 가장 무거웠습니다. 유진아, 나도 정말 미안해. 그동안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그날부터 유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더 이상 괴롭힘은 없었죠. 자신감을 되찾은 유진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몇 달 후 유진은 국가대표 후보에 선발됐습니다. 그것은 서윤이 보여준 실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유진 자신의 노력과 재능의 결과였죠. 서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실력을 알게 된 다른 팀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것이었죠. 하지만 서윤은 거절했습니다. 쇼트트랙은 언니만의 무대였으니까요. 대신 서윤은 스피드 스케이팅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져온 쇼트트랙 실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걷기로 한 것이었죠. 서윤아, 정말 괜찮아?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이제 내 길을 찾아가야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국가대표가 되어 세계대회에서 활약하고 있었고, 서윤은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놀라울 정도의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 다른 종목에서 각자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죠. 어느 겨울밤, 두 자매는 오랜만에 함께 스케이트장에 나왔습니다. 텅 빈 링크 위에 그들만 있었죠. 서윤아, 유진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윤이 얼음판처럼 맑고 깨끗한 눈으로 언니를 바라봤어요. 그때 정말 고마웠어. 내가 나를 대신해서 싸워줘서. 무표정했던 서윤의 입가에 미소가 어렸습니다. 서윤은 살며시 언니의 손을 잡았어요. 빙판 위에 오랜 시간 서 있었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언니가 버텨줘서 내가 해낼 수 있었어. 병원에서 희망을 잃지 않아줘서 고마워. 서윤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언니도 혼자서 잘할 수 있잖아. 응, 이제는 괜찮아. 두 자매는 나란히 빙판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같은 얼굴, 하지만 다른 꿈을 품고 각자의 길을 가는 그들. 때로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그 사람이 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서윤은 언니를 지키기 위해 언니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죠. 가해자들은 반성했고 방관자들은 각성했으며 피해자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언니를 괴롭혔던 사람들은 이제 진정한 친구가 되었고 훈련장은 더 이상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꿈을 키우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 자매는 각자의 길에서 각자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름과 일부 상황은 당사자들의 보호를 위해 바꾸었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가 너무 극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학교 폭력의 현실은 때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죠. 서윤과 유진 자매는 지금도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